장면이 한다, 해낸다. 2026년도 대통령 세미나 제1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모셔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상해 임시정부 때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때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게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일제감정기를 벗어나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연히 북한과 사이가 좋지 않아져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승만이 아니면 한국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전쟁 통해 해외 도피 권유를 받았음에도 끝까지 한국에 나와서 한국 국민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승만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억울하지만 대의계답게 올라왔습니다. 서울은 국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해놓고 다리까지 폭발을 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치면 시민들도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셨어야죠. 저 6.25 전쟁 때문에 저희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미국은 저희를 도와주신 구원자이고 세계 최강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나라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 가는 거야. 그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요. 최소 6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6만 명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임시정부 주석을 맡고 한국광복군 주석을 합니다. 신탁정치 반대운동과 단독정부 설립 반대운동 같은 민족이니까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갈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민족이 분단되는 게 꼭 나쁜 거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세월을 우리는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분단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북한과 통일이 돼서 정부를 수립했으면 지금 세상은 어땠을 것 같나요? 인구도 더욱 많아져서 6.25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같이 한민족으로 더욱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2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쉽게 2위를 한 사람일세. 허나 내가 너무 많은 세력을 넓힌 탓인지 이승만 영감은 온갖 트집을 다져보면서까지 간첩이라는 면목으로 나를 구속하였고 하도 항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니. 어이 이승만 영감, 내가 그렇게 두렵소. 그 나이 먹고 독재만을 생각하니 오선들과 당시 오선들에게 부끄럽지 않소. 1960년 3월 15일 저녁 7시 분경 약 1000명의 마산 시민이 민주당 마산시 당사 앞에 모였고 민주당 간부를 비롯 시민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시위대가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서 9시경 시위대는 약 10,000명을 넘겼고요. 시위대의 계속된 행진 속 민주당의 간부들이 경찰이 연행하자 더욱 시위는 열기에 가득 찼으며 끝없는 행진 중 마산시의 도시가 정전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위대와 대치 중이던 경찰들은 정전이 시작된 순간 마산 시민들을 향해 실타를 발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서울시장, 상공부 장관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승만과는 연을 끊고 4대 대통령에 오르고 5.16 쿠데타로 하야를 했습니다. 하야한 뒤 많은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의 발판을 세웠습니다.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입니다. 이승만 자유당 측에서는 리기봉을 부통령으로 올리고 싶었다. 만약에 이승만이 사망할 시에 그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텐데 그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저지른 게 부정선거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경제적 구조는 약간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대가 변해가는 걸 느꼈고 산업 중심으로 바꾸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였습니다. 저는 서민도 약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였고요.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서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강제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닙니까? 많은 업적을 세우고 조금 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막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빨리 실현이 되고 조금 더 절대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바대로 되니까요. 만주국의 장교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제가 만주국 군관학교에 간 것은 보다 더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국정위와 5개년 경제개발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IMF 당시 아시아 통화기금을 추진하는 등 외환 위기를 극복하게 한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짤가게에서 일하다 번 돈으로 이도 공장이라는 차 수리 공장을 세워요. 5인부랑 현대 자동차를 시작하고 14대 대통령 선거 출마했고요. 현대그룹 회장이고 세계 9위 부자 등극했고 소 1000마리를 방북했대요.
것들은 노동력 없이는 불가능한 거였는데 그 당시 정태일이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님께 요청하였고 박정희 대통령님은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요청을 무시하셨다 합니다. 4단계가 민족 통일 문제, 민주 사상, 경제 발전 등을 편집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 장관은 월간 정치예요. 문안과 마산에서 호갑 정치 등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일으킨 대규모 민주화 운동인데요. 박정희 유신 독재 호갑 정치는 1972년 선포된 유신헌법으로 인한 장기 집권과 민주주의 탄압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허수아비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12.12 교사 반란 때문에 대통령직을 이제 내려놓은 게 가장 큰 계기가 됐는데 평화적 정권 이양의 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대통령이 끝나고서도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당신은 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조금만 더 움직였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가만히 개인적 면모를 지키며 청렴한 삶을 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라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이 나라를 되돌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정권을 잡으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5.18 사건 입장, 나라에 300명의 북한 간첩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발포 명령을 한 적이 없고요. 북한 간첩에 선동당한 시민들을 보고 법을 먹은 사령관의 실수입니다.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 전원 체포하라고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그거를 전두환이 최종 시인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들어갔다는 거는 그건 집이 없다는 소리겠죠. 간첩입니다. 내가 죽었어! 삼천교육대 탓에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희생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시민군이 했던 게 이제 부당한 계엄과 이제 독재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다음에 시민을 보호하려고 조직을 했고요. 다른 민주화운동에 이제 살짝 불씨를 던졌다 그래야 되나? 그렇고요. 계엄군 투입으로 인해서 광주 시민의 인권을 굉장히 많이 유린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성폭력이라던가 뭐 무자비하게 때리고. 원인은 전두환 정부의 폭력적인 독재와 그리고 4원 호원 조치 발표 때문인데요. 4원 호원 조치는 현행 헌법을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오히려 그게 역풍을 일으켰고 예전 5.18과 더불어 그 사람들 그냥 푸는 거죠.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국민의힘으로 불구시켰고 이 계기로 대통령 원인 단임제를 시행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민주화합, 균형 발전,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요.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쌓고 21세기를 준비하는 기반으로 인식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적 인정을 동시에 획득하고자 했어요. 민주주의 굉장히 열심히 한 정치인인데요. 민주화 추진 협의회도 열었었고요. 취임 3년차에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켰습니다. 기관같이 제도를 확대해서 특별시, 광역시장, 도시자, 군수 및 시장 등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끔 제도를 개선했어요. IMF 사태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부동산 특허와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그 초래한 결과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다양한 공기업들을 민간 시장에 내놔서 이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했어요. 그리고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 인맥을 총동원하여 외국 자본을 지원받았고요.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했어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30억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03년 드디어 물가 안정을 이뤄냅니다. 덕분에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김정일이랑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남북 화해와 평화에 대한 노력 인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불법 정치자금 근절이랑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 체계를 구축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31위. 였고 이제 약간 비교하자면 박근혜 때는 70이었고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라는 망언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그거 그냥 개인적인 의사 아닌가요? 아니 앞에 상황이 있잖아요. 앞에 상황이 있잖아요. 사망 사건이 이렇게 발발하는데 그걸 다시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냅둔 잘못이 있습니다. 정말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박정희가 더 못했다 생각하긴 해요, 저는. 네가 나만큼 경제적 발전을 이뤘어?
대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정부와 안보 관련 경험도 많이 쌓았어요. 2006년 8월에는 한미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미 FTA를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명박 노무현 정부 때 떨어진 대한민국 경제를 극복했는데요. 감세, 일자리 창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떨어진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님 별명 중에 가장 유명한 별명이 사기꾼이더라고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댓글 부대라고 군 사이버 사령부랑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이 있었대요. 맞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국민들이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을 다양한 문화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 날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대국 인사가 한번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노무현하고 같이 변호사를 같이 일했어요. 2000년에 대통령이 됐죠. 코로나 대처를 좀 우수하게 했어요. 국가에 대한 신뢰 파괴, 헌법 파괴, 정치 파괴, 외교 파괴, 재정 경제 파괴, 자유 파괴 등 이런 거 있지만 원전 산업 발전 아까 말한 거랑 한미 동맹 및 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외교 및 협력 확대, 경제 외교 뭐 등등등이 있대요.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서를 2개씩 드리겠습니다. 향연이 맡은 오늘 별꼴학교 대통령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가야 될 공부의 시작일 뿐입니다.